오늘 주제는 장대양봉 패턴, 터지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스타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날 10월 27일 날 추세를 돌려낸 캔들이 떴다 라고 제가 보고 있었고요. 추세를 돌려내기 전에 한 파동이 있었는데 작은 파동, 하락하던 주가를 여기서 반등, 하락, 다시 돌파했던 여기 고점 17만 8천 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내려올 때 17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멤버십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그 추세를 지켜냈을 때 종가 베팅을 했고요. 왜 종가 베팅 했냐면 이날 제가 10월 29일 날 종가 베팅 했죠. 왜 했냐? 제가 얘를 20만 원대를 저항대로 봤는데 20만 원을 뚫고 돌파했다가 쭉 밀려서 윗꼬리 달고 마감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세력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굳이 그 전에 물려 있는 사람들 다 탈출시켜줄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매집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 했는데 다음날 그 대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첫 장대양봉 나온 날 있죠. 이 첫 장대양봉 나온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항대를 만든 부근, 그 부근을 이탈할 때, 그리고 첫 장대양봉 나온 날 종가를 이탈할 때, 이쪽 이탈할 때가 이제 일봉상 5일선 이탈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대응 시나리오였고, 올라가면 위로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매직 캔들이라면 세력이 이 윗꼬리 이상으로 보낼 여력이 있다 라고 제가 멤버십에서 알려드렸고요. 얘는 제가 진짜 예전에 한라캐스트 했을 때처럼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제가 10월 27일부터 멤버십에서 얘기했죠. 근데 저는 이때 조선주랑 뭐 로봇주, 반도체 이쪽 들고 있어가지고 얘를 매매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한뭐 10개에서 15 종목 정도 종목 압축을 해서 괜찮다, 이 종목 괜찮다 알려드리는데, 그걸 제가 다 매매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저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매매했고 얘는 매매하지 못했지만 다 다음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 패턴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패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윗꼬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그거를 잡아먹으러 가는 패턴이 많길래 저는 이제 아예 매집봉이라고 하는데, 또 나중에는 시장이 그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지 않는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지 않고 설거지 파동이다라고 하겠죠. 그럼 지금은 왜 이걸 윗꼬리를 매집봉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설거지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 기준을 시장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헤매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고요.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랬을 때 시장의 기준을 두고 그냥 확률이 높은 쪽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 제 D&D 파마테 21만 5천 원 종가 베팅 하기 전에, 종가 베팅 하고 나서 다음날 팔고 나서구나. D&D 파마텍은 이렇게 매매했었는데 시가에 제가 팔고 나서 이후에는 아예 매매를 안 했거든요. 낮잠을 자러 갔어요. 낮 12시인가 1시쯤에. 근데 이 낮잠 자고 있는 동안 올라가 있더라고. 제가 낮잠 잘 때가 이쯤에 낮잠을 잤는데, 아무튼 이때 아예 매매를 못했고 그냥 수익 지키고 마감하려고 했어요. 이때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윗꼬리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만하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매도하고, 쭉 떨어지면 매매 안 하는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전고 돌파할 때 매수, 거래대금 터질 때 같이 들어간 거고요. 거래대금 끊길 때 그냥 매도했어요. 보통 거래대금 끊기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졸졸졸 빠져.
근데 얘는 졸졸졸 빠지지 않고 추세를 지켜주다가 다시 고점을 딱 치는 거예요. 거래대금 들어올 때 매수. 그 다음에 거래대금 또 끊겨. 그래서 매도. 그 다음에 추세를 지켜주길래 종가 베팅. 그죠?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커뮤니티로 제가 종가 베팅 했던 거를 포지션을 공유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일단 D&D 파마텍으로 가장 큰 수익이 났는데 어디다가 공유했지? 잠시만요. D&D 파마텍 포지션 공유라고. 잠깐만. 어디야? D&D 파마텍 포지션 공유드립니다. D&D 파마텍은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눌림목을 진입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33만 주, 순매수를 확인하고 현재 5번 할수록 포지션으로 보유 중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 관점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며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종목답게 역사적 신고가 구간으로 향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증자 1대3 그것도 있죠. 일봉 차트 위치도 긍정적이고 거래대금 또한 충분히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상승의 연속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관련 뉴스까지 더해진다면 장대 양봉과 함께 역사적인 신고가 갱신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주요 가격대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러니 뭐 손절을 하시던지 보수적으로 보시던지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포지션 공유했었고 2차 지지선이 21만 5천원 여기 마력 구간이랑 그 전에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갔던 여기 저가 구간이 21만 6천원 5천원 그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고 쭉 내려오면 위험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라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시세가 열려 있다. 역사적 신고가 갱신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팔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역사 신고가가 23만 9,500원이잖아요. 그죠? 23만 9,500원인데 얘가 시가가 24만 원이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했는데 시가에다 바로 팔지는 않았고요. 보시면 시가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늘 장대목 나온 날이다 하고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24만 원에서 25만 원 부근까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뚝 떨어질 때 같이 팔았고요. 팔고 나서 반등 나오는 척 하더니 고가가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 끝.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가 고가를 올리면서 올라간대요. 결국 가는 주식은 끼가 좋아. 얘가 여기서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 여기 저가를 훼손하면 안 됐고 반등이 나오고 떨어졌을 때 여기 저가를 훼손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 추세를 다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와 진짜 끼가 좋다. 그리고 이거는 대체거래소 시간 다 보고 8시 50분에 글 적은 거고요. 오늘 시나리오 브리핑. 오늘은 대체거래소에서 로봇섹터가 군집을 형성하며 올라온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규장 시작 후 대장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면 즉시 손절 대응하셔야 합니다. 어제 종가 베팅 했던 D&D 파마텍은 정규장 시작 시 갭 상승 이후 음봉 전환일지. 저는 이제 갭 상승만 하고 상승형 음봉이 하나 뜰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승형 음봉이 한 번 더 뜨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뜨지 않을까. 혹은 그날 장대 양봉이 바로 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규장 시작 시 갭 상승 이후 음봉 전환 혹은 갭 플러스 장대 양봉으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는 체크 구간입니다. 오늘 시장 상당히 역동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대체고리에서 로봇 대장은 엔젤 로보틱스였거든요.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매매했는데 정고점 상승이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할 때 정고점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안 붙는 거예요. 앞전 대비 돌파하려면 최소 못해도 70억 100억은 붙어야 돼. 그래서 고점에 잘 매도했다. 그리고 오늘 시나리오 브리핑 로봇주는 주르르륵 해서 그랬었고, 내가 어디다 적었지? 적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있다. 오늘도 로봇 섹터와 D&D 파마텍 중심으로 시장 타이밍에 맞춘 매매를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드렸었고, 장중에 내가 어떤 주식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장중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장중에 어디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다, 돈이 분산장이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몰려있다, 대장주는 누구다, 이런 거를 콕콕 집어드릴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거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장대양봉 패턴 터지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양봉이 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직전에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내용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대 양봉이 터지기 전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구조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걸 토대로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시나리오를 짜고요. 제가 목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봇 종가 베팅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제가 종가 베팅 대상으로 알려드렸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처음에 이 주가 하락했을 때 하락이 나오고 반등, 하락, 이게 총 한 파동이거든요. 하락에 대한 반등, 고점을 만들고 밀렸을 때 여기 저가를 밀리러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유지된 거고, 저가를 지켜주고 위에서 한 파동이 더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가인지 아닌지는 위에서 파동이 여러 차례 만들어져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차례, 여기서 한 번 더 저항대를 만들고 밀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 저가만 지켜주면 추세는 돌려냈다, 하락을 돌려냈다라고 보는 거고,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구간을 저항대를 돌파하면 하락, 횡보,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 제가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얘가 32만원대가 강력한 저항대였어요. 그죠? 32만원대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이 구간을 뚫어놓고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 그죠? 이때는 뭔가 다르죠. 뚫어놓고 바로 올라오고, 뚫어놓고 바로 올라오고. 근데 이때 뭔가 고점 부근에 종가상 갖다 놓는 거지. 그러면 차트가 예쁘잖아요. 20선을 끼고 눌림 반등, 눌림 반등, 눌림 반등, 눌림 반등, 눌림 반등 하면서 저가를 올리고 고가도 올라오는 추세예요. 근데 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로봇주도 봐야 되는데, 클로봇도 보시면 20선을 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클로봇도 어제 이 5일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한 파동 나오고 죽었죠. 그랬을 때 여기 저가를 지켜주고 위에서 한 파동이 더 나오면 여기가 저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탈 안 하면은 하락을 돌려낸 횡보, 그 다음에 그 횡보에서 파동의 고가를 돌파하면 상승의 초입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내가 유료 강의를 3천만 원 정도 써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진짜 완전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 보고요. 보통 이제 억대 베팅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종가 베팅을 하세요. 이런 데서는 어떤 종가 베팅을 하냐면요, 단기 스윙으로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끌고 가는 매매로 종가 베팅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해서 다음날 시가에 팔아버렸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시가에. 얘가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갭이 떴을 때는 그 로봇 섹터를 쭉 봤을 때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누구냐? 등락률로 1등, 2등, 3등, 4등을 나열해 놓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오버나이트한 종목이 대장주다. 그러면 좀 홀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대장주가 아니다. 그러면 시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2등, 3등, 4등 주를 팔고 1등 주로 갈아타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클로버스를 저는 팔고 한국 PIM으로 갈아탔죠. 한국 PIM을 이렇게 매매했죠. 그러니까 결국 대장으로 갈아타야 된다. 근데 한국 PIM 매매한 거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건. 자, 일단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은 돈의 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그 전에 항상 준비 구간, 즉 예열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예열 단계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돌려내는 파동이 한 차례 나오고, 그 하락을 돌려내는 파동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파동의 고가를 돌파해서 종가 마감하면 거기가 상승 초입 구간이다. 그죠? 그게 저는 이제 예열 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클로봇은 어제 하루 만에 그 예열 단계에 나온 거고요. 그 예열 구간은 보통 이렇게 나타나요. 한국 PIM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언제가 하락 변곡점이겠어요. 상승하다가 제가 많이 보는 건데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전 캔들이 저가를 훼손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전 캔들의 고가를 높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가 고가를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저가 고가를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가를 올리고 고가를 낮출 때가 있거든요. 거기를 저는 추세의 삼각 수렴이다라고 생각해요. 삼각 수렴이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봅시다. 주가가 올라갔죠. 전날에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밀려서 종가 마감. 하지만 그 전에 저항대보다 위에서 끝났죠. 그러면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종가 베팅도 가능해. 그리고 다음날 이런 캔들이 떴어요. 그럼 저가를 올렸지만 고가는 낮춰졌어요. 그죠? 고가는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가고 삼각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다음날 이 삼각 수렴의 저가를 훼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일봉상 5일선 깨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 하지만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또 신고가를 갱신하러 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현재 상승 추세에서의 수렴을 한 거예요. 고가 낮추고 저가 올리고.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상한가짜리. 그리고 다음날 이런 음봉이 떴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서도 제가 종가 베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가 올리고 고가 올리는 추세예요. 아직 이렇게만 보시면 저가 올리고 고가 올리는 추세죠. 상승형 음봉. 보통 이런 캔들에선 다음날 개파락해서 죽는 차트도 있지만 그 섹터 내의 대장주들은 특히 전날 상한가 갔었고 다음날 이런 흐름이 보였으면 로봇주 대장이에요. 대장의 흐름. 그리고 얘가 이때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한 종목이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죽긴 어렵겠다. 다음날 이 상승, 그러니까 이 하락 파동의 중심선까지는 반등 나오고 죽더라도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종가 베팅도 가능하고요. 다음날 이런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이때 명확히 보시면 저가를 올리고 있고 고가를 처음으로 낮췄어요. 그러면 다음날 방향이 결정돼요. 여기 저가를 훼손하면 이제 일봉상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여기 고가 돌파하면 한 번 더 그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개파락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일봉상 5일선도 깼고요.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의 이제 하락 초입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락 구간 초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 매매해야 되냐? 이런 데서 눌림목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뭐 눌림 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냐면 하락을 돌려낼 때. 하락을 봐봐요. 여기서 하락하다가 첫 상승 파동 나왔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보통 여기 저가를 훼손하면 안 좋습니다. 저가를 훼손했다가 종가상 들어올렸네요. 다음날 이런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파동의 고가를 돌파하면 거기가 상승 초입 구간이 또 되는 거예요. 보통 이 구간을 돌파하면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온 상태의 흐름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의 그 첫 상승 파동은 어디냐? 여러분 어딘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저는 이날 얘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 전에 저항대를 뚫어내고 밀렸을 때. 하지만 다음날 밀렸잖아요. 다다음 날도 밀렸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날의 저가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이제 만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지. 확실하게 종가 베팅 할 거면 이날 하는 게 맞고, 다 뚫어놓고 그 위에서 종가로 안착했을 때 하는 게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밀렸을 때, 그 전에 이런 데서 지지 라인이 되고. 근데 얘는 제가 종가 베팅을 못했어요. 전날에. 그러니까 누가 이런 차트에서 종가 베팅 하고 싶겠냐고, 이런 차트에서. 그죠? 얘는 종가 베팅 못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종가 베팅했고, 그 다음에 클로봇을 종가 베팅한 거죠. 클로봇도 아까 한국 PIM이랑 같은 관점. 하락을 돌려내는 파동의 고가 부근을 돌파해서 종가 마감.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명확한데, 여기 저항대, 그러니까 여기 파동의 고가 있죠. 47,000원대. 이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 거예요. 장중에 47,000원 저항받고 밀렸다가 저가를 훼손하진 않고 또다시 올라와. 근데 700원 돌파하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갈 것처럼 하고 또 밀려. 근데 저가를 올리면서 또 올라와. 그러니까 이 저항대에서 올라가 계속 터치를 계속 하는데 주가를 빠지지는 않고, 나중에는 여기를 들어 올려서 확실히 뚫어 올린 다음에 들어 올려서 종가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700원이 아까 저항대였는데 950원에서 종가 마감하길래 이거는 현재 누가 매집을 했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설거지를 했으면 주가가 쭉 빠지겠죠. 개인들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랑 손절하는 사람들끼리 그 두 명만 남아가지고 저가 깨고 내려갈 텐데, 저가를 올리면서 그 매물대를 계속 터치한다? 누가 여기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종가에는 이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종가 베팅 한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판 거고요. 깔끔하죠. 제가 팔고 밑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 이유는 제가 아까 말했죠. 얘가 로봇 대장이 아니었다. 다른 애가 대장이었다. 영상 찍다 보니까 25분을 찍었는데 다음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